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의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의 김동석 대표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좀 정상을 되찾는다 싶었는데 또 강력한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비롯한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이 신종 변이 오미크론 변이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요? 예, 이거 연말에 평소 같으면은 새해에 대한 기대도 하고 좀 그렇죠. 괜찮은 분위기, 이거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좀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정상으로 가는가 했더니만은 글쎄 말입니다. 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뉴스가 됐습니다. 네. 25일 날 아프리카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꽤 빠른 속도로다가 퍼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 미국에서는, 워싱턴이죠. 미국에서는 그저께 월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성명 내고 특별히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애써서, 그러니까 아쉬운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좀 면역이 좀 생기고 또 방역도 좀 되고 정상이 되는가, 그렇게 가는 걸 기대하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게 아닌 밤중에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렇지만은 아직 미국에서는 환자나 뭐가 이렇게 감염이 돼서 전염이 되고 있다라는 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한 1, 2주 또 지나봐야 된다. 요게 이제 당분간의 전망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확진자가 생겨도 이제는 이런 사람들의 일상을 멈추게 하는 셧다운이나 사회적 폐쇄는 없다. 백신도 있고 부스터샷도 맞고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 면역 체계를 만들고 방역에 집중하겠다. 이걸 아주 강하게 대통령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 현실이니까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8개 국가에 대해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는 게 좀 눈에 좀 보여요. 이게 이거에 대한 특화된 백신을 빨리 구입을 하고 만들고 구입을 해서 그러려면 이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만들면은 공화당이 이거를 동의해 줄 건가, 이런 예상을 하고 타진을 해보고 이런 움직임이 이제 땡스기빙 이후에 워싱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바이든 정부로서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LA는 모르겠는데요. 뉴욕에서는 이 오미크론 신종 변이 나타난 다음에 뉴욕시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심각하게 돼가는 걸 보고서요. 그래서 그냥 좀 긴장을 시키고 굉장히 좀 연말이지만은 이 시민들을 좀 두렵게 하고 우려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경제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의 가장 중점 목표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여론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워싱턴이 되게 우울합니다. 양당이 있는데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야당이 협조하고 협력 안 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은 야당이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참 오래됐습니다. 워싱턴이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인 게. 그런데 이제 경제 문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바이든 트럼프 정부 말기에도 그랬지만은 바이든 정부 들어오자마자 계속해서 이 돈을 풀었잖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게 경제 문제의 인플레이션 현상이죠.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려가 되고, 이게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이 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던 게 이게 이제 거의 현실로 다가온 거를 전문가들 그리고서 정치권에서도
서서히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음. 이거에 대해서 사실 더 큰 고민에 빠진 겁니다. 백악관은. 뭐 아시겠지만은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코로나 상황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두 번째, 경기 회복이죠. 경제 문제. 그 다음이 인종적 정의나 평등의 문제, 빈곤의 문제고, 그 다음이 이제 외교적으로 동맹들을 복원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다시 이 강한 나라로 만든다 국제사회에서. 요게 국정 아젠다의 우선순위였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10월 4일 정도 돼서 백신 그래도 많이 맞고 면역 체계가 잡히고 이 코로나 관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아시겠지만 신종 그 델타 변이가 또 생겼잖아요. 네네. 다시 또 들어갔지. 그 다음에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이 인프라 법안들, 그러니까 순수 인프라 법안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 인프라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계속 공방정만 정치권에서 되지 된 게 없다가 11월 들어가지고 겨우 순수 인프라 법안, 초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날 서명을 해서 이게 이제 법안으로다가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바이든 정부가 더 공을 들이는 거는 이 사회성 인프라 법안입니다. 의료보험 지원이라든지 육아, 교육, 공공 서비스라든지 노인, 장애인, 환경 이런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그 목숨 걸고 공화당이 반대하고 19일 날 하원에서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 막막합니다. 앞이 보이는 게. 이렇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정치권에서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제는 정직하게 이사장이 연임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이 경고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 페이퍼링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권을 나라에서 매입하는 거를 중단시키고 이걸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풀던 거를 돈을 안 풀면서 인플레이를 막고 물가를 조정하겠다라는 게 나오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증권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증시, 금융인 이쪽이 이제 굉장히 긴장 상태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제 이 오미크론, 그다음에 이 말씀하신 경제 문제, 이 두 가지가 불투명하고 회색 빛깔이니까 워싱턴 정치권은 굉장히 좀 우울하고 좀 어둡게 네. 연말을 맞이한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네. 자, 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우리 아무래도 미주 한인들도 이 한국 선거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큰 그러한 지금 상황인데, 우리 한인들에게는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늘 우려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매우 크고 의미 있는 포럼이 열린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참 큰 뉴스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큰 뉴스고, 미국의 한인사회에서 이제 뉴스에 좀 집중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 관심사항인데, 왜냐하면, 이런 포럼이 열리는 데에 한국에서는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이미 시작돼가지고 그 뉴스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라디오 코리아 듣는 청취자분들, 한국어권에 있는 이 청취자분들도 아마 정치, 선거, 이 한국에 관심이 쏠려 있을 텐데, 사실 미주동포들은 한국에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가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는 한국과 미국 관계가 좋아야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일상이 편한데, 이걸 볼 때에 지금 이번 주말부터죠. 6일서부터 8일까지 워싱턴 인근에서 비공개로 포럼이 열려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요, SK의 최태원 회장이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 워싱턴에는요, 한국 정부 안보 그게 아니라 현대, SK, LG, 삼성을 합한 한국의 힘은 이 무소불위입니다. 이 배럴이니 반도체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타서 SK의 최태원 회장이 그 평양연합, 범아시아 태평양연합에 미국, 일본, 한국 중심의 포함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서 포럼을 오랫동안 준비한 게 이번 주말에 열려요. 네. 여기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시면은요, 여기에 윤석열 후보 쪽에 외교 안보의 핵심 브레인 사람 한 사람하고 이재명 캠프의 핵심 브레인 사람이 대리로다가 여기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많은 질문자들 자기들 각 후보들의 한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북한 문제라든지 이 안보에 관한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장이 3일 만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이게 비공개로 하고 워싱턴 DC 이 부근에서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어떤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 건가? 북한 핵과 관련한 한미 동맹은 어때야 되나? 네, 그리고 네. 첨단 과학 기술 혁신에 이러한 것들이 지정학적으로 한국 새로운 정부에다 어떻게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이 코로나 상황, 백신 이런 그 글로벌 차원에서의 공급망을 형성을 어떻게 한국이 미국이랑 협력해서 이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에 나갈 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만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비공개 이 포럼을 합니다. 예. 네, 이게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라고 TPD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SK의 최종현 이 최태원 회장의 선대죠. 그 학술재단에서 아마 돈을 들여서 한국, 미국, 일본 전문가들이 참가를 해요. 그래서 윤석열 쪽의 외교 안보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 때의 외무부 차관했던 김성환 차관이라는 분이 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 캠프에서는 그 외교부에 아주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는 전통적으로 그런 그 외교 안보 브레인으로 알려진 유성락 대사가 브레인으로 해가지고 대리전. 그래서 미디어에서는요, 한국의 두 후보의 대리 전쟁이 이번 주말 워싱턴에서 펼쳐진다. 이러면서 많이 뉴스가 돕니다. 미국의 참가자가요, 백악관의 커트 캠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 권력이 들어오고 바이든이 가장 그 아이디어를 좋아해가지고 소통을 많이 한다는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 오랫동안 그걸 주인 역할을 했죠. 조지 푸나이 교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리처드 아미티라든지 척 헤이글이라든지 이런 아주 오래된 초당적인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들 나오고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과 외교안보 전략가들이 대거 참가하고 이게 비공개고 돈이 초청을 받아야 가니까 저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 어떻게 되냐 하는데 이게 좀 참가를 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 많이 갖고 한번 뉴스를 보시면서 한국의 선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거. 이번 주말입니다. 주말이라고 그러면은 12월 4일하고 5일 이틀 열리는 건가요? 6일, 7일, 8일인데 다음 주 초인데요. 다음 주 초네요. 주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뉴스는 주말서부터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의 미국 한인 유권자 연대의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